나이가 들면서 기억력 떨어진다고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인지력 저하가 치매로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치매 예방해야 되는데요. 상아제약 두뇌 88 이거 최고입니다. 홈쇼핑에서 완판된 상품인데요. 홈쇼핑보다도 이봉규 TV에서 파격 할인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전화하세요. 남의 일 아니에요. 인지력 개선부터 하셔야 됩니다. 네, 국민의힘의 상근 부대변인을 지냈던 강사빈 청년 정치인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서 상근부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강사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원래 제가 대구 중구에서 계속 선거도 뛰고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결론적으로는 잘 되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구 지역, 제가 원래 활동했던 이 대구 중구 지역에서 그 북카페를 창업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북카페. 네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 책방 아시죠? 예. 약간 그거를 오마주해서 아,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책방지기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중구에서 네네, 동성로 저기 안쪽에서 그렇게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정치 도전했던 거기서 네, 지금 맞습니다. 그때도 약관이었는데 지금 몇 살 됐죠? 지금은 이제 한국 나이로는 24살이고요. 24살. 네. 만 나이로는 23살입니다. 아, 그 지금 만 나이로 통용하니까 23살이네. 네, 맞습니다. 그때 저 도전할 때가 몇 살이었어요? 첫 도전이 제가 만 20살 때였고요. 만 20살 때. 두 번째 도전이 만 22살 때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야. 지금 만 23살인데, 네, 문재인의 맞짱 뜨는 오마주로 책방지기가 되셨는데, 아무래도 청년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 돌아가는 거에 안테나를 깊숙이 꽂고 있을 것 같은데, 대구의 분위기, 전당대회 어떻게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구. 일단 처음으로 설명드리면 네. 요새 제가 중앙정치에는 그렇게 깊숙이 관여를 하지 못하지만 이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 바닥 민심만큼은 확실히 더 잘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대구 분위기들을 많이 보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네. 처음부터 뭐 언론을 비롯해서 너무 이렇게 강하게 대세론을 주장하고 띄우고 그다음에 이 전당대회 양상 자체가 저는 우리 국민의힘에 이 러닝메이트제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예. 근데 러닝메이트들을 막 꾸려 나가면서 이렇게 팀 단위로 나가는 모습 때문에 예. 사람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 아. 네. 근데 이게 또 현장에 막 후보들 올 때 보면 네. 또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최근에 이제 원희룡 후보도 그렇고 나경원 후보도 그렇고 한동훈 후보도 그렇고 윤상현 후보도 그렇고 대구에 찾아와서 계속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일단 이 중에서 원희룡 장관이나 원희룡 전 장관이나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훨씬 뜨거운 환영을 받고 있어요. 뜨거운 환영을 받고 있구나. 네, 일단 공직사회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홍준표 시장이나 이철우 지사 같은 분들이 직접 맞고 일단 이번에 저기 사진들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준표 시장은 원희룡 장관을 막 축켜 세우면서 앉기까지 해요. 그러게. 예.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고요. 예. 근데 다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직사회에서 거부감이 좀 생겼다. 지금 보면 홍준표 시장이나 이철우 지사 개인 일정으로 이렇게 둘러대고 이제 면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뭐 아시겠지만 당대표 후보들이 내려오는데 개인 일정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전례를 찾아보기가 좀 힘들다. 원래 대부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시간을 스킵하고 있는 걸 보면 대구 경북 자체의 여론이 조금 반발감이 고조된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에 대한 반발감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 네, 근데 다만 여기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흥미로운 포인트인데 원래 안티가 많이 생기면 우리 이봉규 박사님도 정말 강한 팬덤을 가지고 있잖아요. 몇몇 안티들도 있지 않습니까? 나 안티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 근데 안티가 많을수록 팬덤이 더 강해지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그 팬덤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전당대회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지까지는 아직 미지수고요. 그러니까 숫자로 그렇게 전당대회를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닌데 강성 팬덤은 강해졌다. 안티가 많아지는 만큼.
네. 오. 근데 안티도 확실히 많은 게요. 음. 이게 뭐랄까요.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공천 과정에서 음. 사실 불만족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그 함은경 씨나 또 그리고 운동권의 잔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을 받아들이면서 바로 공천을 주고 뭐 김영주 국회부의장 같은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저기 전향한 사람들은 받아들이는데 예. 이제 뭐 강한 보수 우파 성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조금 쉽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강성 우파 지역인 대구 자체가 가지는 불만 역시도 확실하게 감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 저 강사빈 씨는 청년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네. 청년들의 그 분위기랄까 청년들의 표심 네. 이게 이제 잘 관찰하실 텐데 네네. 그 강사빈 씨 또래 다시 말해서 20대 네. 20대는 누구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네. 일단 20대는 정치에 관심을 잘 가지지 않습니다. 아, 특히 이게 전국 단위의 선거도 전국 단위의 선거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이 공직자를 뽑는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관심도는 정말 저조합니다.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굳이 이제 20대, 30대 이런 표심 분석에 들어가 보자면 네. 이 인지도와 스타성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아, 인지도는, 네, 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건 예. 일반적으로 전당대회 때 20대, 30대가 행사하는 표수가 정말 유효한 표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건 어떻게 왜요? 일단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당심 80%, 그 민심 20%로 이렇게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일반적으로 당심 선거가 결국 이 결과를 좌우하는 건데 예, 이 당에 있는 투표인단 중에서 청년 투표인단이 물론 어느 정도 있지만 그분들의 투표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이걸로 뭔가 이제 대세가 결정된다거나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 근데 다만 이제 대부분의 청년들, 정치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인지도가 많고 뉴스 언급량이 높은 사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책임 당원들만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전당대회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는 책임 당원이 숫자도 적을 수 있고, 예. 네네. 그리고 책임 당원이지만 아이고 뭐 당대표 뽑는 거는 아이고 이거 관심 없다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이거는 특히 이제 그 여당의 잘못이 큰 게요. 예.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완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시작된 무력감이 있기 때문에 무력감. 그 무력감의 영향을 받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냥 투표를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백날 당대표 뽑고 뭐 해봐야 총선 나가서 못 이기잖아요. 그거에 대한 무력감도 분명히 있다. 근데 요새 저는 좀 신기하게 보이는 거는요. 네. 확실히 그 수도권 출신 의원들에 대한 호감도는 늘어났어요. 오, 20대, 30대 청년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수도권에서 이겨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그 긍정적인 어떤 평가가 늘었다. 그래서 그 측면으로 봤을 때 나경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희룡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요?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는 일단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요. 네, 그 우리나라가 3권 분립 국가 아닙니까? 네. 근데 이 3권을 모두 몸담으셨던 분입니다. 아, 그렇지. 네, 네. 입법부, 국회의원을 지내셨죠. 그렇죠. 사법부, 그 검사를 지내셨죠. 그렇죠. 그다음에 행정부, 도지사를 지내셨죠. 아, 그러네. 굉장히 다재다능한 분이다. 그리고 응. 더불어서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어떻게 보면 쫄지 않고 정말 우리 20대 청년들 사이에 요새 유행하는 말이 맞다이로 들어왔는데요. 아, 그렇지.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좀 멋진 패배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지. 그렇다 보니까 그런 영웅적인 평가는 분명히 존재한다. 아, 그러네요. 그리고 이 원희룡 장관 자체가 이게 조금 웃긴 얘기지만 옛날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 20대 청년들에게 인기 많았던 이유가 예. 그 외모 때문이거든요. 누구요? 외모. 누구? 문재인 전 대통령. 아, 문재인, 그렇지. 예. 어떻게 보면 되게 믿음직스럽게 생겼다. 근데 원희룡 전 장관도 요새 옛날에 비해서 외모에 대한 평가가 부쩍 는 것 같아요. 아, 외모가 좋아졌나, 옛날보다? 네, 훨씬 좋아지셨어요. 그렇구나. 예. 제가 알기로는 안검하수 문제 때문에 아마 저기 눈 관련돼서 조금 아, 시술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구나. 그 이후에 인상이 훨씬 아, 좋아지셔가지고. 그러게 그 말 듣고 보니까 인상이 요즘 좋아진 것도 같다. 맞아. 맞습니다. 네. 예. 인상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그 한동훈에 대한 한동훈이 인물은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요즘은 또 인상이 나빠졌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동훈은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저는 미천이 까였다. 미천이 드러났다. 네, 왜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네. 하냐면요. 제가 그냥 잠깐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왜 어. 민주당 가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죠? 이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화법 아닙니까? 그렇지. 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아. 위원장은 반박에 재반박만 이어가지 그 아. 이상 무언가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어. 정치적인 아젠다를 제시하는 역할을 못 해왔어요. 총선 기간 동안. 오, 저는 그러네.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 그리고 이분의 화법 자체가 음. 언론계의 반발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음. 기자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저는 예. 그 의미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기자들이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결국 국민들을 대표해서 그 질문을 해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왜 민주당에는 그런 지적 안 하십니까? 제가 어. 언제 그런 말을 했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잘못됐다. 저 시쳇말로 얘기하면 조금 싸가지 없이 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네. 아주 이게 거칠게 표현하면 예. 그렇구나. 야, 우리 강사빈 씨가 나이는 젊지만 이게 뭐 정치에 몇 번 도전하고 그래서 그런지 정치를 보는 눈이 아주 평론가 수준이네요. 대단하네 감사합니다. 나이에 비해서. 예, 그렇군요. 실제로 요새 저기 중앙방송 계속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네네. 어쩐지. 예. 잘 분석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책방지기로 문재인의 네. 맞짱 뜨는 책방지기로 그 얘기는 이제 또 앞으로 기회를 본다는 거죠. 정치 또 출마한다는 거죠. 지금은 네.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 사업이 안정화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네. 요새 다른 꿈을 조금 꾸고 있어요. 어떤 꿈이요? 그래서 이 동성로 상권에 대해서 제가 그 선거를 뛰면서 계속 4년 동안, 지난 네. 4년 동안 이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하면서 네. 이 상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말로만 떠들지 말고 내가 직접 상인이 돼보자 해가지고 동성로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창업을 한 건데, 예. 지금 생각보다 더 진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가게를 준비 중이거든요. 오, 프랜차이즈로.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열심히 좀 해보고 이야. 좀 결판을 지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 그거 자세 좋아. 왜냐면 나이가 지금 그 젊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경험을 쌓고 그 분야에서 뭔가 일가를 하고 네. 그리고 그 정치에 네네. 도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섣불리 준석이처럼 아무것도 일가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냅다 그냥 정치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우리가 꼴사 나온 거 아니에요. 동의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 강사빈 씨는 그렇지. 문재인의 맞짱 뜨기 위해서 책방을 했지만 책방으로서도 한번 그 경제, 그다음에 장사, 집안 지역 상권 이런 거를 아주 피부로 느끼면서 몸부딪혀서 성공을 한번 핵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성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정치를 하면 좋은 거죠. 맞습니다. 좋아요. 맞아, 좋아요. 이 자세가 좋네. 감사합니다. 네,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스님. 네, 강사빈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믿음직스러운 청년 정치인이네. 그렇지. 준석이는 한게 없이 그냥 26살 때 그냥 박근혜 대통령 발탁해가지고 유승민 백으로 그래갖고 일생을 정치 낭인으로 그냥 3번 떨어지고 이번에 그냥 어떻게 부정선거 같은데 이거 당선돼가지고 뭐 이것도 또 금배지 떨어질지도 몰라요. 지금 조사 들어가고 있거든요. 일생을 그러는데 여기는 23살인데도 무슨 사업에 지방 상권을 위해서 그것도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한번 매진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좋네. 그렇지. 그리고 정치 분석도 예리하네요. 23살 같지 않네요. 기대되는 청년이네요. 한동훈이 미천이 까였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고 원희룡이 영웅적 평가가 젊은이들한테 있다네요. 그렇군요. 대구 분위기도 전해줬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